예산군 공무원이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에 불만을 갖고 자신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8일 당진 현대제철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금속노조가 동일 설비에 대한 작업 중지와 특별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태안 안면읍의 폐염전에 국내 최대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충남도와 태안군, 사업자 등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자해 단지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캠핑 텐트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기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 소방서는 예방용품 보급과 안전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사이에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5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8일 10명, 9일 1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10명, 부여 8명, 아산 4명, 그리고 당진 2명과 서산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3,157명으로 늘었습니다. 9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7.7%, 2차 대상자는 8.7%를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950여 건인데요. 이 중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이 14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 발열과 구토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한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려온 예산군 공무원이 참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민원인은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에 불만을 갖고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가공협동조합의 조합원 A씨는 지난해 11월 농산물 가공센터 시설을 이용하겠다며 예약만 해놓고 당일엔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은 농민 110여 명이 조합에 가입해 사용료를 내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약 후 취소, 이른바 노쇼를 한 A씨에게 예산군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야, 내가 예약했어! 본인이 예약 안 하셨어요? 이런 이 지금 이거 대화하는 거 녹음해도 되겠죠? 내가 네 모가지 자른다에 내 이름을 건다 이 지금 이거 언어폭력이에요. 저기 있잖아 명절 건조기 저기 최대한 빨리 예약 다 잡아놔.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A씨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며 여러 차례 억지를 부렸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성과 폭언이 계속되자 몸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잠을 못 자고 이제 먹는 걸 계속 막 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막 불안해서 집중이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막 할 때는 솔직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서도 회의감이 많이 느껴지죠. 참다 못한 공무원은 결국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산군 공무원이 모욕과 협박 등의 혐의로 민원인에게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노조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에서는 그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 법률 교육이라든가 대응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전화기의 녹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우선 진정을 요청하고 관련 법률 안내와 함께 녹음을 하겠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응은 한계가 있고 효과도 그때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폭언과 폭행 피해는 전국 4만 6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20% 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권 보장은 물론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당진제철소 가열로에서 43살 A씨가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소음이 발생한 설비를 홀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제철은 정기 보수나 정비 작업이 아니어서 2인 근무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등은 A씨 몸이 기계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당진제철소 내 동일 설비에 대한 작업을 즉각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회사 측이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 주변에 근로자 출입을 차단하고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들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동일 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제철소 전체를 특별 감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특별 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현대제철 원하청 노동자와 민주노총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송화급 고대지구에 KG 동부제철 컬러라인 공장과 기술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당진시와 KG 동부제철은 10일 당진공장 기술연구소에서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고급 가전과 건설 자재로 사용되는 컬러 강판이 생산되며 당진시는 공장 신설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캠핑객이 늘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역 소방서가 야영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보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당진에서 캠핑을 하던 60대 부부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부탄가스가 원료인 온수매트가 작동하고 있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밀폐된 공간에선 더욱 치명적입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산화탄소 농도가 허용치를 넘기게 되면 몸속 산소 결합을 방해해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지역 소방서가 모든 야영장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경보기는 실내 허용 농도를 초과하면 경보음을 울려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일산화탄소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야영장에 마련된 텐트에는 모두 설치됐고 손님이 가져온 텐트를 칠 경우 경보기를 빌려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텐트 안에선 난방이나 조리를 하지 말고 부득이 해야 할 경우 환기가 필수입니다. 보통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취침 시 많이 발생하는데 텐트 안에서 수트를 이용한 난방이나 조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등 화재 예방용품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소방서가 자체 제작한 소화기함에는 밤에도 눈에 잘 띄도록 경광등을 부착했습니다. 용품 보급과 함께 야영장 업주들에겐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기를 꿀 때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단독 경보기 같은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좀 안전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야영장 안전 강화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나홀로 캠핑객은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군 안면읍 폐염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 등은 10일 충남도청에서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올 하반기 착수해 202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사비 3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 전기와 토목공사 등 공사 금액의 30% 이상을 태안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전단지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전력은 25년간 7,200기가와트시로 화력 발전 대비 이산화탄소는 715만 톤, 미세먼지는 231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의 기업인 백인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의 정책과 리더십이 충남 경제를 발전시켰다며 대선 후보로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자동차와 철강 등 4대 핵심 산업 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전국 무역 수지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탈석탄 발전 시대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충남도 명완호 사회복지과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장 명완호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한시적 생계 지원 사업이 뭔지부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복지제도나 또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러한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휴폐업 등으로 감소하거나 소득이 또는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2021년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가 해당되고요. 3만여 가구가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도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대상 가구는 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이어지는데요. 가구 원종에서 한 명이라도 올해 소득이 19년도하고 20년보다 감소했다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가구원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재산이 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가 있는데요.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해서 지원받는 가구나 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분, 또 고용안정지원금이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는 가구, 또 코로나19 지원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그러나 농업 경영인 농업 경영 지원이라고 해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경영 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말씀드리면 10일부터 28일까지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복지 누리집 또 휴대폰 모바일이죠. 모바일을 통해서 접속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구별로 50만 원이 지원되고 또 이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은 중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6월 말에 결정해서 계좌를 통해서 지급됩니다. 자세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방송을 통해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부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민원이 불편되지 않도록 팀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고 지원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배출되면 충남 지역의 수산물 소비액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최근 도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수 배출 시의 수산물 선호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5%가
오염수 배출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수산물 기피 기간은 평균 16.1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염수 배출 후 도내 수산물 소비는 연간 5,8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충남연구원은 수산물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등 수산물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충남과 대전, 세종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이 8,6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분양 실적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충남에서는 6,800여 가구가 분양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 늘었습니다. 인근 대전에서는 418가구, 세종에서는 1,350가구가 분양했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 6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압수수색만 4회 이상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에 퍼진 의혹을 하나씩 손대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 하소연과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한 지적, 낮아진 부동산 투기 근절 관심도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은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1일 엘리트 수사관 26명으로 수사팀을 편성한 충남청은 같은 달 19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청, 부동산 중개업소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공식 수사 개시를 알렸습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아산시의회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사업장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지역 인사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산시청 공무원들, 지난 3일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압수 물품을 분석한 경찰은 추가 자료 요청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도민 A씨는 경찰 수사를 1년 넘게 받은 적이 있다. 나와 주변의 삶이 망가진다면서 당사자나 관련 기관 등은 하루하루 피말리며 결과를 기다리겠지만 벌써 주변에서는 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수사가 길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 경찰관은 전담팀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각 부서 수사 인력을 모아서 부동산 수사를 하라고 하면 하던 업무도 있고 정보 수집 시간도 걸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각 기관 전수조사에서도 나오는 게 없고 단체장 15명만 딱 수사하는 것도 아니다. 충남 땅을 다 뒤져야 끝나는 수사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치가요 충남 119 1차 지원 대상에 태안 선박화재 피해 어민이 선정됐습니다. 가치가요 충남 119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1차 지원 대상에 선정된 태안 신진항과 마도포구 선박화재 피해 어민에게는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일반 도민들의 참여 문의가 늘고 있다며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6월에 2차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에 돌입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비에 나섭니다. 우선 평소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특보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재해 위험 구역 지정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일대 70여 명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는 모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지난 3년간 사들인 주택이 무려 500채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은 집만 골라 사들이는 갭 투자로 싹쓸이 쇼핑을 하다시피 한 건데요. 이런 투기꾼들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